윤석열은 취임 이래 대통령으로서의 갖은 실책을 보이고 대변해야 할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하물며 이번 12월 3일에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며 내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술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그러한 윤석열의 행보를 규탄하기 위하여 청년으로서 그리고 예술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냅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목요일부터 나흘간 시국선언 준비를 진행했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까지 많은 학우분들께서 시국성명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 참가자 수를 공개합니다. 1061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국선언 제안한 문희학부 극작전공 김예담입니다. 이 나라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윤석열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의료 대란과 임금 동결, 복지 무산, 물가 상승을 이끌어가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부쉈습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를 고위직에 올리고 문화 언론을 탄압하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치인 존엄과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그 밤에 이르러 불법 계엄을 선언하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마저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엄령이 떨어진 날 새벽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무수한 시민들의 인파와 그들을 가로막는 병력, 그리고 지나가는 헬기와 진입을 시도하는 육군 버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들의 승리를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시국선언을 준비하며 연대해주신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총궐기가 있었던 날 깃발을 휘두르며 100만 명이 넘는 인파와 그 거대한 인력을 보았습니다. 저는 열렬하게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 예술가로서 이곳에 또 다른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윤석열과 당론으로 그를 지지한 국민의힘에게 당신들의 패배를 선언하기 위해 천여 명의 학우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앞에서 말합니다. 억압과 외면으로 이루어진 권력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더라도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모욕당한 우리 삶이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탄압하는 자들께선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개인이지만 그러한 동시에 민중입니다. 민중을 위해 말하는 청년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시국선언을 제안해주신 다른 시국선언 제안자분들과 함께 느슨하게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핵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예측해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발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문예창작과 24학번 김민솔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해보신 분들에게는 투쟁이 이미 익숙한 인사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투쟁이란 우리를 구속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이윤을 지키기 위해 민중을 착취하는 정치화에 우리를 짓누르는 다양한 이름의 억압과의 싸움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결의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투쟁을 외쳐보았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하여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말살을 보여준 비상계엄을 비롯하여 그 이전에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 대학이 위치한 안산시의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그리하여 노동자들에게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빼앗았으며 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살에 가담했고 최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처럼 수많은 청년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무엇 하나 해명된 것 없이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7일에 있었던 의회에서의 탄핵 부결은 현 정세 속에서 우리의 퇴진 투쟁이 마냥 의회에 기댈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노동자 계급이 시민사회가 학생사회가 직접 윤석열 정권에 압력을 가해 즉각적이며 자발적인 퇴진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실천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만이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예술인의 책무이며 청년 학생의 책무이며 노동자의 책무입니다. 사고 여러분, 우리는 불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밝힐 것입니다. 민중을 탄압하는 정권을 태울 것입니다. 지금 단결해야 합니다. 며칠 전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에서 우리 대학 캠퍼스에 붙인 결의문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의 탄핵이 가로막힌 지금, 특히 현장을 멈추는 노동자의 파업은 윤석열 정권을 타격하는 새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사회가 먼저 나서 앞으로 벌어질 퇴진 총파업을 엄호하고 캠퍼스에서의 퇴진운동으로 퇴진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실천에 가까이 서 계십니다. 모든 현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는 목소리를, 춤과 음악을, 기록의 카메라를, 날카로운 문장을, 익신 목소리를 전달할 이미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대를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걸치지 않은 그 날치기 계엄령의 사유는 자유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자유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5번입니다. 윤 정부가 25년에 삭감한 예산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9건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물가와 요금은 치솟고 전세 사기 피해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기만 합니까? 윤 정부는 지금까지 사건을 또 다른 사건으로 덮기만 해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와 독도가 일본해로 표기돼도 묵인한 건 누구입니까? 이태원 참사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오송 지하차도와 딥페이크, 최상병 사건을 외면한 건 누구입니까? 전부 윤 정부입니다. 이제는 다들 직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 안팎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야가 아닌 퇴진으로서 물러나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탄핵하라!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도 적은 경찰 인력을 배치한 그날, 사고 발생 3시간 40분 전에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경찰 투입은 늦어졌습니다. 1년 6개월, 참사 이후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유족들은 각종 모욕성 발언들로 추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159명이 사망한 그 참담함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유족과 국민에게 보인 건 냉담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이태원과 더불어 각종 참사에 무심한 정부의 반응은 우리를 슬픔과 무력감 그리고 회의감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대체 이런 나라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사유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국민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던 공권력은 계엄 당일 국민을 짓밟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석열에게 질문합니다. 국민을 살려달라는 애원보다 당신의 야욕이 중했나요?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번 윤석열 탄핵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계엄 선포로 헌정 중단을 초래한 건 윤석열이며 이를 해결하는 일은 탄핵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들에게 투표란 무엇인가요? 정치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도 현재까지 근거 없는 권한 위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 정당이 아닌 내란 방조자, 동조자들입니다. 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쉽게 냉소하고 맙니다. 그러나 냉소 내부에는 추위에 웅크려 떠는 작은 몸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간절하게 온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따뜻하게 찾아오며 사실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온기를 나누고 찾아줍시다. 우리 옷에 그려진 우리의 상징처럼 색색으로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꽃을 서로 발견해 줍시다. 우리의 불꽃은 분명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언손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자들은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펜과 필름을, 우리의 땀으로 젖은 무대와 조명을, 우리의 손과 발, 몸, 그 자체를 두려워하십시오.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내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숭고한 생명을 가진 이들이란 걸, 그 개별적 존재들이 전부 하나의 역사라는 걸 두려워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반드시 그대들을 심판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도 창작에 열중하고 있는 자유로운 예술인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영상 전공 23학번 원채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노트북 앞에서 연습실에서 공방에서 회의실에서 촬영장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자신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우리들의 결핍 가득한 삶을 표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술 창작자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원동력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당연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구 세력에게 항상 눈엣가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독재자들은 우리가 사회와 정치 그리고 핍박받는 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표현하려 할 때면 항상 검열과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딴따라가 무얼 아느냐 윽박지르며 빨갱이라는 손쉬운 주홍글씨를 씌워 탄압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배 예술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비극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본 목격자가 됐고 불온서적과 금지곡, 블랙리스트라는 온갖 방해와 폭력에도 결코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행동가가 됐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막중한 위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지난 2년간 우리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술 관련 예산 삭감을 보았고 문화예술 기관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석열은 임기 초반부터 자신의 폭정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전부 자익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이들에 대한 예산 삭감과 수사 테러를 자행해 왔습니다. 과거 우리와 같이 주홍글씨를 뒤집어 썼던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민중들은 윤석열식 반지성적 혐오 정치의 첫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은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모든 민중들은 그 칠흑 같던 6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 있는 총구가 불을 뿜을까봐 살인적인 공포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엊그제 여의도 광장에서 탄핵을 외쳤던 촛불 민중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 구국의 현장에서 제가 본 것은 촛불은 꼭 주황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퇴진을 요구하면서 그 속에 온갖 개성과 종류를 가진 촛불들이 자유로이 광장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그 촛불들은 예술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라는 공통점 아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모인 우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롭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거리로 향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 예대 깃발 아래 모여 함께 광장을 채우고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외칩시다. 3번 외치겠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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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울예술대학교 극작전공 23학번 오윤서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어떤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체계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는가 찾아왔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확실치 않아 윤석열 씨가 제의 요구안을 행사한 법안에 한정하여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양복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간호법을 거부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하였고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거부하였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거부하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였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정당한 파업을 하고도 막대한 손해배상에 허우적거리는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며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의 수고와 명예를 인정하고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죽은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며 할로윈 전야 번화가에서 숨진
100여 명의 청춘을 추모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이 모든 것들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비약 같으십니까? 만약 제 말이 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계엄 선포는 비약이 아닙니까? 이는 아주 거대한 비약이자 독재를 향한 도약입니다. 또한 이 나라를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빼앗아 가겠다는 확약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법안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다는 말이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일상을 군홧발로 짓밟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의 단위어를 비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상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상식을 넘어 상식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존재해야 비상식이 존재하는 것인데 상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한 나라의 집권 여당이자 정부 수반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씩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상식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몰상식에서 비상식으로 그리하여 다시 상식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관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물러나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두 번째는 끌어내리는 겁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상식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앞에서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 앞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내리는 눈발 아래 경찰은 출입을 막아서고 군대는 헬기를 진입시켜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시민들은 허탈함으로 이를 마주했고 군인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권한은 남용하고 책임은 외면하며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내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차량을 막고 경찰 대신 교통을 정리하고 군인을 대화로 설득하였습니다. 학식된 민주주의 의식과 군사 반란이 남긴 역사적 상흔이 그들을 불러내 계엄군을 막아서게 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군대로 헌법기관을 짓밟고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그분, 직무 배제를 약속하고도 여전히 인사권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 한밤중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계신 그분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즉시 권한을 내려놓고 직무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싹 잡아들여 계엄이 해제되듯 또 하면 돼.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발언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권한은 신속히 내려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가 질서 있는 퇴진으로 주장하는 전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바로 세울 방법입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직무 정지만이 본인으로 대표되는 내란을 저지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호소합니다. 지난 12월 3일 마주했던 시민의 집단 지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역사적 기로의 순간에서 언제나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시민들처럼 역할을 다하며 행동하였을 때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 못 자는 새벽을 보냈습니다. 윤석열은 공산 세력의 위험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실체 없는 책임 소재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본 비상계엄은 위헌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의 밤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 느꼈던 공포와 삶을 둘러싼 질서가 송두리째 위협받는 감각을 뼈에 새겨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5월 강주의 피가 채 씻기지 않은 이 나라, 이 땅에서 계엄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남용한 죄를 우리는 기억하고 단죄할 것입니다. 예술은 시대와 시대 속의 인물들을 추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이를 방해하기 위한 저들의 탄압은 우리들의 몸짓과 행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예술인으로서 발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지속하기 위해서 민주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억압에 끝까지 항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성숙한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불법 계엄은 선포 2시간 반 만에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되었고 일상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서 가장 춥고 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무고한 국민들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내몰아 처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와 파업을 통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두고 국회와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총과 칼로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공정과 상식입니까? 그리고 지난 토요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우리는 집권 여당의 추악한 민낯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표결에 고의적으로 불참하여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그들이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본회의장 집단 퇴장으로 탄핵 소추안 표결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는 48년 4월의 제주, 10월의 여수와 순천, 79년 10월의 부산과 마산, 80년 5월의 광주 등 시민들이 흘린 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를 교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그들을 국민의 대리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예대인들의 스승이신 소설가 한강 선생님의 작품이 납득 불가능한 사유로 유해도서로 지정되었습니다. 남북 관계는 대화 단절로 얼어붙었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많은 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으며 우리 또래의 해병대원은 맨몸으로 수색에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침묵과 거부권 행사로 일관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극심해졌고 학생, 청년을 위한 서민금융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많은 갈등은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로 쉬이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혐오와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범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주장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결국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이 요구합니다.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 학부사 서울예대 학부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학부사에서 얼마 전 배포한 성명문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연대의 메시지 덕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성명문을 올리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성명문을 올린 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예술인의 목소리를 신경 쓸 이유가 있을까? 종교나 언론이 아닌 예술이 현실을 바꿀 수 있겠어?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질문입니다. 예술은 사치다. 예술은 무력하다.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들, 그 회의와 냉소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예술의 언어로만 말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배 예술인들의 행보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바로 그러한 예술인의 목소리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공간 아닐까요?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세요. 예술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곳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학부사 기자들끼리 돈을 모아 핫팩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추운 곳에 너무 오랫동안 놓여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시대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나은 내일의 역사를 만듭니다. 손끝의 온기로 서로를 기억하며 부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시국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시국 선언문은 서울예술대학교 시국 선언 제안자 문예학부 극작전공 김예담 학생이 낭독하겠습니다. 예술가는 침묵하지 않는다. 서울예술대학생 1061인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시대가 자정을 넘겼습니다. 금이 간 삶을 으스러져라 쥐고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윤석열은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 부대를 불법 동원하여 국회의사당 앞을 둘러싼 국민들을 향하여 총을 겨눴습니다. 수십 해 전 5월 18일이 그러했듯 탱크가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고 밤하늘엔 헬기가 떴습니다. 전무후무하게도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령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12월 7일 탄핵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여의도 앞 바다처럼 밀려들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 삼아 투표장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란 국민의 대변인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눈과 귀를 가리고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주인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직무유기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명징하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전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렸고 외교를 망쳤으며 역사를 왜곡했고 복지를 반토막으로 줄였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의료체계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하여 나온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사과도 퇴진도 아닌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잔악한 형태로 답변받았습니다. 연말에 접어들어 이젠 지지율이 11%에 불과한 내란 범죄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국민의 말을 대변하겠노라 말합니다. 4월의 봄이 1,300만 관객에게 상영된 해이며 소년이 온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엄령에 대하여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 우리의 입을 막고 자유를 앗아갈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위하여 총기와 군합발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무엇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곳 광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침묵하며 여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촛불이 부족하다면 횃불이 부족하다면 화염이 되어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1061인의 어쩌면 그 이상의 서울예술대학생들이 침묵하지 않는 예술가들이 명령합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술가는 불법 계엄 윤석열을 탄핵 반대 국민의힘 시대가 예술을 부를 때 예술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공연학부 이사학번 무용전공 변나빌레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